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또 월요일이야. 오늘도 출근해야 해. 카드 얼마나 썼더라.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연다면 당신은 이미 답을 얻은 것입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매일 아침 가난한 사람의 정신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당신 사이에 놓인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나는 순간의 생각입니다. 부자는 부자의 마인드로 눈을 뜹니다. 당신은 부족함의 마인드로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전체, 결국 인생 전체를 만듭니다. 생각은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생각이 저절로 떠오른다고 믿습니다. 생각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생각은 당신이 허락한 것만 머무릅니다. 당신이 반복한 것만 뿌리를 내립니다. 나폴레온 힐은 500명이 넘는 부자를 연구하며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생기기 전에 이미 부자였다고, 정신이 먼저였고 물질은 나중이었다고, 그들은 통장 잔고로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비전으로, 가치로, 가능성으로 스스로를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작동 원리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현실의 설계도라는 사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당신이 보는 세계를, 당신이 내리는 선택을, 당신이 만드는 결과를 결정한다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책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현재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그 냉정한 진실. 하지만 이 진실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현재를 만들었다면 당신의 정신이 미래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창이 있는 감옥, 다른 하나는 철창이 보이지 않는 감옥.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제에 갇혀 삽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붙인 정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건 못해. 나한테는 그게 안 맞아. 이것이 보이지 않는 철창입니다. 물리적 제약이 아니라 정신적 경계. 당신이 직접 그은, 당신을 가두는 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되려는 사람이라고, 미래형입니다. 언젠가 도달할 목표, 아직 아닌 상태. 그래서 그들의 하루는 이렇게 흐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야지, 돈을 벌어야 해.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부족함을 확인하며 하루를 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부족함의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이건 너무 비싸. 시간을 쓸 때, 이건 돈이 안 돼.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결핍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 때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부자가 되지 못했구나. 이것이 정체성의 함정입니다. 되려는 사람은 영원히 아직 아닌 사람으로 삽니다. 목표는 항상 앞에 있고 자신은 항상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도착하지 못합니다. 반대편을 봅시다. 이미 자신을 부자로 여기는 사람. 그의 아침은 다르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떤 가치를 만들까? 어떤 기회를 발견할까? 풍요의 관점에서 하루를 엽니다. 같은 점심 메뉴를 앞에 두고 질문이 바뀝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가? 같은 시간을 두고 판단이 바뀝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가? 같은 사람을 만나도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실제 통장 잔고는 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은 돈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는 다릅니다. 1년 후는 더 다릅니다. 5년 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매 순간 나는 아직 아니야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할 법한 선택을 미룹니다. 나중에 돈 생기면 기회는 그렇게 지나갑니다. 성장은 그렇게 멈춥니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부자의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기회가 보이면 방법을 찾습니다. 가치 있는 만남이 있으면 시간을 냅니다. 성장 기회가 오면 돈을 씁니다. 정체성은 선택을 만듭니다. 선택은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시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선순환이든 악순환이든 출발점은 항상 같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생기기 전에 이미 정신이 부자였다고. 부자가 되면 이 아니라 나는 부자니까로 생각했다고. 그 정체성이 현실을 끌어당겼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정체성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은 경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경계는 진짜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믿기로 선택한 환상입니까? 생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은 방향을 가집니다. 어떤 생각은 당신을 확장시키고 어떤 생각은 당신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돈이 없어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씨앗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찰처럼 보입니다. 사실의 확인. 하지만 반복되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가 내리면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돈 없는 사람이야. 이제 이것은 관찰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정의가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뇌는 그 정의를 증명할 증거만 찾기 시작합니다. 길을 걷다가 비싼 차를 보면 역시 나는 저런 건 못 가져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식당을 지나치면 나한테는 사치야 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기회를 들으면 나한테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심은 정체성에 맞는 현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당신이 나는 돈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으니 뇌는 그 정의를 뒷받침할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보호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인 편향입니다. 반대편을 봅시다. 나는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야를 반복하는 사람. 이 생각도 씨앗입니다. 처음에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큰 가치를 만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됩니다. 정체성이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다른 것이 포착됩니다. 문제를 보면 이걸 해결하면 가치가 되겠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정보를 접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합니다. 똑같은 뇌, 똑같은 현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렌즈. 그리고 그 렌즈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행동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지배적 사고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 당신이 가장 자주, 가장 강하게 반복하는 생각,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이 현실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정체성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기다립니다. 현실이 바뀌면 생각을 바꾸겠다고. 돈이 생기면 그때 부자처럼 생각하지. 이것은 순서의 착각입니다. 현실은 결과입니다. 생각이 원인입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씨앗들은 어떤 토양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부족함의 토양입니까? 풍요의 토양입니까? 제한의 토양입니까? 가능성의 토양입니까? 토양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양을 바꾸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두 사람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람, 알람을 끕니다. 아, 또 아침이야. 5분만 더 자려다가 결국 늦게 일어납니다. 서둘러 씻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아침을 거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니, 정확히는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봅니다. SNS를 스크롤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경합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왜? 회사에 도착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루를 견디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람, 알람이 울립니다. 바로 일어납니다. 새로운 하루다. 오늘은 어떤 가치를 만들까? 샤워하며 생각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까? 아침을 제대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정신이 최상의 상태여야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출근길에 책을 읽습니다.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쓸까를 고민하며 회사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 어떤 임팩트를 만들까? 하루 전체가 창조 모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실제 상황이 비슷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 비슷한 환경. 하지만 하루를 대하는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선택을 바꿉니다. 점심시간. 첫 번째 사람은 생각합니다. 뭐가 제일 싸지? 돈 아껴야지. 편의점 도시락을 삽니다. 남은 시간에 유튜브를 봅니다. 시간을 소비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생각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에너지를 줄까? 제대로 된 식사를 선택합니다. 남은 시간에 동료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저녁 퇴근 후 첫 번째 사람. 오늘도 힘들었다. 치맥이나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켭니다. 피로를 푸는 방식이 소비입니다. 저녁 시간 전체가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두 번째 사람.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자.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피로를 푸는 방식이 재충전입니다. 저녁 시간이 다음 날의 에너지가 됩니다. 잠들기 전 첫 번째 사람.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봅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안 바뀌었네. 불안과 후회로 잠듭니다. 두 번째 사람. 하루를 복기합니다. 오늘 잘한 것 3가지, 내일 더 잘할 것 3가지. 감사와 기대로 잠듭니다. 같은 24시간입니다.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다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 그리고 그 답의 차이가 365일 쌓이면 1년, 10년 쌓이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의 선택이 꼭 돈이 더 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관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 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이론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옵니다. 눈을 뜨기 전 단 한 문장을 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100억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당신의 뇌에게 보내는 신호. 오늘 하루 나는 이 정체성으로 산다는 설정값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항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통장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꾸십시오. 나는 큰 가치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가? 나는 부자가 할 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답은 예스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어나서 첫 번째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5분 더 잘까? 바로 일어날까? 여기서 질문하십시오. 부자라면 어떻게 할까? 부자는 5분의 나른함보다 하루의 명확한 시작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침 식사, 대충 먹을까, 제대로 먹을까? 질문하십시오. 부자는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할까? 부자에게 몸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할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출근길 시간, SNS를 볼까? 책을 읽을까? 질문하십시오. 부자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 부자는 시간의 가치를 압니다. 30분이 한 달이면 10시간, 1년이면 120시간, 책 10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핵심은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이 질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수백 번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중 10%만이라도 부자의 관점으로 결정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저녁이 오면 10분을 투자하십시오. 3가지를 적으십시오. 첫째, 오늘 내가 부자처럼 행동한 순간. 둘째, 내일 더 잘할 수 있는 것. 셋째, 내가 오늘 만든 가치. 이 복기가 중요한 이유는 뇌에게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제로 부자처럼 행동했어. 증거가 쌓일수록 정체성은 강화됩니다. 환경도 정체성을 지원하도록 만드십시오. 부자는 어떤 공간에서 잠을 잘까요? 어질러진 방? 아닙니다. 정돈된 공간입니다. 오늘부터 침대를 정리하십시오. 부자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구겨진 옷? 아닙니다. 잘 관리된 옷입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깔끔한 옷입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까요? 불평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환경은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부자처럼 공간을 관리하고 몸을 대하고 관계를 만들면 뇌는 나는 정말 부자구나를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30일만 실천하십시오. 30일 후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선택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건축가는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립니다.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으면 무작위의 구조물이 나옵니다. 당신의 인생도 같습니다. 정체성이 설계도입니다. 현실은 그 설계도에 따라 지어지는 건축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계도 없이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상황에 반응합니다. 기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춥니다. 설계도 없이 하루하루 벽돌을 쌓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돌아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구조물이 서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연구한 부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확실한 방향. 그 설계도에 따라 매일을 살았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가난한 이민자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노동자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사업가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스템의 비효율, 개선의 기회, 가치 창조의 가능성. 헨리 포드는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실패자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혁신가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배움으로 봤습니다. 좌절을 다음 시도의 자료로 봤습니다. 정체성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로 정의합니까? 월급쟁이, 빚진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그 설계도에 맞는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부자다. 나는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이 새로운 설계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현실과 설계도 사이에 괴리가 클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고 하는데 통장에는 얼마 없잖아. 그 괴리가 정상입니다. 설계도와 건축물 사이에는 항상 시간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 설계도에 따라 벽돌을 쌓으면 건축물은 설계도를 닮아갑니다. 부자의 결정을 내리면, 부자의 습관을 만들면, 부자의 관계를 형성하면 언젠가 통장 잔고도 부자를 닮아갑니다. 나폴레온 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부는 마인드가 먼저, 돈은 나중입니다. 설계도가 먼저, 건축물은 나중입니다. 정체성이 먼저, 현실은 나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부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통장 잔고만큼의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정체성에 맞는 선택을 합니다. 작은 선택, 안전한 선택,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선택. 그래서 결과도 지금과 같습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정체성은 토양입니다. 당신이 어떤 토양을 만드느냐에 따라 같은 씨앗도 다른 결과를 냅니다. 부족함의 토양에 심으면 작게 자랍니다. 풍요의 토양에 심으면 크게 자랍니다. 당신이 정의한 정체성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 당신이 내리는 선택, 당신이 만드는 습관, 당신이 얻는 결과.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작동 원리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진실. 부자는 돈이 생기기 전에 이미 부자였습니다. 정신이 먼저, 물질은 나중. 설계도가 먼저, 건축물은 나중. 정체성이 먼저, 현실은 나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내일 아침에도 또 월요일, 돈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일어날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100억의 가치를 가진 사람, 나는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일어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다음 1년을, 다음 10년을,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한 문장을 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100억 자산가다. 당신의 뇌는 듣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뇌는 부자에게 맞는 생각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씩, 한 선택씩 부자라면 어떻게 할까를 질문하고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30일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6개월 후 주변이 당신의 변화를 말할 것입니다. 1년 후 통장 잔고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통장 잔고만큼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아직 통장에 100억이 없어도 정신은 이미 100억 자산가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면 현실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100억 자산가입니다. 내일 아침 그 정체성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루 종일 그 정체성으로 선택하십시오. 저녁에 그 정체성을 강화하십시오. 100억은 미래가 아닙니다. 100억은 지금 시작되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밤부터 100억 자산가로 잠들어라.